글을 안 쓰냐고 하시는데 어제 댓글로 남편이 글을 지울 수 있으니 비밀번호 바꾸라고 하신 걸 보고 바꿔뒀어요. 이 글의 링크만 남편에게 보내뒀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글을 적어봤자 변명의 진심 아닌 사과일 것 같고 그걸 보고 제가 더 실망하고 열받을 것 같아서 다시 글을 적으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댓글들을 전부 정독했는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갈라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간혹 똑같다. 혹은 아내 네가 더 나쁘다. 집해온 건 왜 굳이 말하냐. 찌질하다. 주작이다. 여기 여자는 남자보다 항상 돈을 많이 번다. 그런 말들도 심심찮게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걱정해주시면서 갈라서라는 말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이게 주작으로 보일 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랑 살을 맞대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헛웃음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에게는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말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댓글로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오늘 기가 많이 꺾여 있는 듯 보였고 저한테는 본인이 너무 흥분했다고 말하더군요. 댓글에 학과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학과하고 싶어서 그랬냐고 물었더니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울컥해서 싸웠는데 그러다 보니 이성을 잃었다. 부부싸움하면서 그런 경우 있지 않냐 하고 말하는데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말이 전부 가식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댓글로 심한 말을 들었다고 납작 엎드려서 사과하는 걸 보니 다행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이 남자 왜 이렇게 찌질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사과하고 보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한테 오만정이 떨어진 거겠죠. 이런 일로 갈라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말씀들처럼 부부 사이의 금은 이미 가기 시작했고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가 뭘 해주실 때마다 합가라는 단어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다툴 때마다 남편이 여기에 적은 글이 생각나면서 또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또한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잘해봤자 앞에서만 알랑방귀 끼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런 남자랑 왜 결혼했냐는 댓글을 읽고 몇 자 더 적어보자면 저희 친정집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그 결과 지금 제가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단순히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제가 돈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하는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때는 남편에게 돈이 없어도 저한테 돈이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남편이 저에게 쏟았던 정성 같은 게 좋았었고요. 비싼 선물보다는 편지 같은 것에 더 감동했었고 그걸 진국이라고 착각했었나 봅니다.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저한테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이 또한 착각이었겠죠.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가끔 투정 부릴 때도 마냥 귀엽게 봤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정도로 막무가내는 아니었기에 사람이 세심해서 사소한 데서도 기분이 상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세심하게 잘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혼을 외치던 저도 결국 결혼을 할 만큼 소박하지만 다정한 남자라고 생각했었네요. 무조건 끼리끼리 결혼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무조건 다 포옹하지 말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나 싶겠지만 어제부터 쭉 회의감이 들어 적어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데 딱 그 꼴이네요. 남편에게는 이제 제가 아주 당연한가 봅니다. 항상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까지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만난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좋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적고 싶은 말은 아내 네가 반찬 좀 해먹어라. 주말에 시간 없냐? 똑같다. 하는 말들인데 제가 성별을 반대로 얘기해도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남자가 집해오고 혼수해오고 돈도 더 버는데 더 일찍 퇴근한 아내가 시어머니께 반찬을 받아먹는다. 남편이 바쁘니까 반찬을 사먹는다. 그런 식으로 적었으면 이 염치 없고 게으른 여자 뭐지? 하셨을 것 같은데.
아내 네가 문제다 하고 욕을 적으실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글도 많더라고요. 일이 있고 나서 글을 많이 찾아봤는데 꼭 남편이 집해오고 혼수해오고 돈을 더 번다 그러면 아내가 살림을 더 해야지 양심이 없네.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식이던데 여기서는 왜 저한테 집해와서 생색내고 싶냐. 이러고 계시는지요. 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유치하다 느꼈었는데 막상 제가 많이 듣고 나니 뭐지 싶네요. 그래서 남편과 더더욱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남편을 보면서 쟤는 대체 하는 게 뭐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생길 테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자가 더 많이 해와도 집안일은 여자 몫인가 보다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거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아니겠죠. 여전히 좋았던 기억이 나고 다툰 시절보다 좋았던 시절이 훨씬 길었기에 이게 맞나 싶고 혼란스러워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미 부부 사이에 금이 갔기에 작은 일에도 꽁해질 것 같고 이제 밥 먹는 것도 싸우고 나면 소위 말하는 처먹는 걸로 보일 것 같습니다. 어쩌다 저런 놈이랑 사냐는 댓글을 보고 헛웃음도 쳤다가 우울해져서 침울해 있다가 이번 일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아찔했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심하게는 저 인간이 그냥 나를 이용하고 있네. 우리 집을 이용하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되면 우리 부모님한테 더 하겠네. 늙어서 꼬장 부리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도 있네요. 아직 양가 부모님께는 이혼 얘기를 안 꺼낸 상태이고 남편에게만 말했습니다. 이걸로 또 한참 실랑이를 했는데 기운이 없어 저는 이제 같이 못 살겠다만 반복하고 남편은 이런 일로 헤어지는 게 말이 되냐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다시피 했습니다. 주말에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할 생각이에요. 반찬 얘기는 안 해도 이 사람이 우리 집을 존중 안 한다. 사소한 걸로 서운하게 만든다. 정이 떨어졌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굳이 말릴 부모님은 아니시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예 안 말릴 것 같지는 않아서 잘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조건 말리실 것 같고 남편은 계속 사과할 거고 봐달라고 할 거고 그러다 뭐 이딴 걸로 이혼하는 부부가 있냐며 화도 내겠죠. 생각하다 보니 끝도 좋을 게 하나 없을 게 뻔한 것 같아 아득합니다. 저는 어차피 비혼을 원하던 사람이라 혼자로 돌아간다고 해도 비교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부는 정보치고 신뢰로 산다고들 하는데 저는 이미 그 둘이 다 깨졌으니까요. 댓글들을 읽을수록 내가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죽어도 모르나 봐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건지 아니면 오래 만나서 변해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가끔은 생각나고 보고 싶고 제가 이 일로 헤어진 걸 후회할 날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왜 이혼했냐고 물을 때마다 허무하겠죠.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정말 후회될 때 한 번씩 들어와서 저 사람이 적어둔 글을 보려고 합니다. 지우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일을 잊어버리고 슬퍼질 때도 있을 것 같아 그대로 두려고요. 사람 인연이 이렇게 쉽게 끊어지기도 하네요. 도움되는 댓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남편 글에 어안이 벙벙했다고 한 부분에서 특히나 토악질이 나와요. 첫 줄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속내가 뻔히 보이는데 비꼰 적이 없다느니. 아내나 사람들이 그런 것도 눈치 못 챌 만큼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이나 봐요. 아내 욕먹이고 싶어 비열하게 글 쓴 사람답게 진정성 없는 사과에 이런 일로 이혼이 말이 되냐고 운운하기까지. 저 같아도 정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아요. 두 번째 댓글. 찌질한 남자가 배려를 권리로 알고 까불다가 쌤통입니다.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까불어요. 그래서 훅수저 건져주면 안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갔거든요. 아내 덕에 누리는 게 얼만데 그게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반찬 핑계로 엄마를 불러들이고. 지엄마 반찬만 맛있어요. 지엄마 반찬 맛없는 아내는 어쩌고요.
저런 것들이 나중에 바람도 필걸요. 항상 주제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남편분이 다시 흙수저로 돌아갈 팔자였나 봐요. 팔자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세 번째 댓글.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 반찬 실컷 먹으러 엄마 집으로 쫓겨가게 생겼네요. 쌤통입니다. 네 번째 댓글. 반찬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남편 심성이 못돼서 아내와 처가댁을 우습게 보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반찬 때문에 사단이 난 거지만 이 일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터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 속내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남편이 바보 같아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죠. 그러니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글을 써도 저렇게 얌스럽게 올린 거고요. 평생 후회하면서 살라고 하세요. 저라도 못 살아요. 정 떨어져서. 다섯 번째 댓글. 사소한 걸로 이혼이요. 부인 고마운 줄 모르고 장모 존중할 줄 모르고 우리 엄마만 중요한 남편의 마음이 언제부터 사소한 거였나요? 님 남편이 이런 일로 이혼이 말이 되냐고 하는 것부터가 자기 잘못을 축소하는 겁니다. 님도 혼란스러우면서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건 결국 님 남편의 그런 본성과 기본 사상, 그리고 대처 방식에 대해 크게 실망을 했기 때문이겠죠. 절대로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